상대의 기를 다스려라. 인간의 기력은 아침에는 활발하고 낮에는 긴장이 풀리며 밤에는 맥이 풀리는 것처럼 하루 중에도 변화한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적의 기력이 충실할 때에는 충돌을 피하고 적의 긴장이 풀리거나 맥이 풀렸을 때 공격한다. 이야말로 기를 다스리는 법이다. 전쟁뿐만이 아니다. 교섭, 의뢰, 협의, 응대 등 모름지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상호 간 기의 상태가 크게 영향을 준다. 부탁할 것이 있는 경우에 상대의 기분이 좋을 때를 노리는 정도는 아이들도 알고 있는 지혜이지만 분주한 사회생활 속에서는 의외로 이 자명한 원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의 기를 충실하게 하고 상대의 기 상태를 헤아려 거기에 맞추어 적용하자. 어떠한 상대를 만나든 누군가를 만날 때는 그 직전에 크게 심호흡을 하여 기를 가득 채우고 나서 만나는 사람도 있다. 춘추시대 손무. 싸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손자의 가장 유명한 말이며 손자병법의 진수를 나타내는 말이다. 비록 항상 승리했다고 해도 싸우는 데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다. 또한 100번 이겼다고 해도 101회째에는 질지도 모른다. 싸움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싸우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최상이다. 인간은 자칫하면 눈앞의 것에 사로잡히기 쉽다. 어떠한 목적을 위해 무언가를 몰두하게 되면 하고 있는 일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착각해 버리고 만다. 매사를 객관적으로 보고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상대를 화나게 하여 혼란시켜라. 술에 취하면 자기도 모르게 본심을 속속들이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또한 격노하면 평소에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생각을 말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물론 술에 취하거나 화가 났을 때의 언동이 모두 그 사람의 본심이며 본질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거나 생각지 않았던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인간이 흥분하면 마음의 균형을 잃어 평상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틀림없다. 손자는 이 원리로 속임수를 활용하라고 말한 것이다. 예로부터 중국의 전투에서는 이 방법이 잘 사용되고 있다. 진말기, 유방과 항우의 천하제패를 건 대결에서 주고받은 설전은 유명하다. 이 원리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의 벽을 허물려고 하는 경우, 그 상대의 정체를 간파하려고 하는 경우, 상대를 분발하게 하려는 경우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필요해도 필요 없는 척을 하라. 가장 일상적인 것을 예로 들면 물건 값을 깎을 때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아무래도 필요한 것처럼 보이면 상대는 비싼 값을 부르므로 필요 없는 척을 하여 값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요컨대 경솔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보여 주어서는 안 된다. 단,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항상 그러한 태도를 취하면 사람들이 경계하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의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는 전술이다. 강하면 피하라. 상대가 자신보다 강한 경우는 피한다. 이 말은 이왕이면 강한 쪽에 붙으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손자병법은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승리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정면 충돌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기는 길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피하다라고 하면 단지 도망치는 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도망치는 일은 비겁함으로 도망치는 것이라 하지 않고 전진이라는 표현으로 얼버무린다. 하지만 도망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중국에서 전승되어 온 처세법에 의하면 피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도인데 이는 조짐이 있을 때 미리 알아채 몸을 숨기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좁은 길을 가는데 맞은편에서 자동차가 달려온다면 부딪히지 않도록 옆길로 비껴선다. 두 번째는 피로써 이는 몸의 안전을 유지하며 때를 기다리는 방법이다. 위에 예를 들어 말하면 몸을 옆으로 하여 접촉을 피하고 자동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둔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피하면서 조금씩 목적 달성을 향해 노력하는 방법이다. 다시 앞에 예를 들어 말하면 몸을 옆으로 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조금씩 앞으로 가는 것이다. 피하면서도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가장 적극적으로 피하는 방법이 이 세 번째이다.
길이라도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다. 길은 다니기 위한 것이지만 다녀서는 안 되는 길도 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하나하나 잘 생각해보고 나서 행동하지만은 않는다. 습관이나 타성, 상식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도 많다. 길이 있으면 그 길은 당연히 가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려고 한다. 그런데 그 타성에 대해 위험하다, 다시 보자라고 손자는 말한다. 경영자 중에는 우리 회사가 해서 안 되는 일은 이러한 것이다 하고 정해 놓는 사람이 있다. 회사란 분명히 이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도이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기 마련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마오쩌둥은 그의 논문에서 종종 이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제를 연구하는 데에는 주관적, 일면적, 표면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면적이란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해서만 알고 다른 나라는 모른다. 순조로운 상황만 알고 곤란한 상황은 모른다. 과거만 알고 미래를 모른다. 이렇게 해서는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 손자는 군사를 논하며 그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했다. 손자의 법칙은 과학적 진리다. 실패는 상대에 대한 무지로부터 생긴다. 우회는 지름길을 가는 것 이상의 효과를 올린다. 우회함으로써 적이 유리한 것처럼 생각하게 하여 늦게 출발해도 먼저 도착한다. 이것이 우직지개다. 이 말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과 비슷하지만 의미하는 바는 조금 차이가 있다. 우리는 효율을 매우 중시한다. 시간적, 거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빨리 그리고 낭비 없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그것대로 의식이 있는 일이며 큰 성과를 올려왔다. 그런 반면에 효율이라는 척도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다 잘라버리는 결과를 초래해버렸다. 대체로 성질이 급하며 신중하지 못한 사람들은 단기의 성과만을 요구한다. 권총에 탄도라면 직선 최단 거리로 해도 되겠지만 로켓에 탄도라면 원대한 곡선을 그려 복잡한 궤도 계산을 해야 한다. 우직지개는 인간의 행동에 관한 곡선적인 사고법이다. 맹금은 사냥감을 습격하여 한 번의 공격으로 죽인다. 그것은 한순간에 힘을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원문은 독수리가 먹이를 채가는 순간 그것이 절이다라고 되어 있다. 절은 대나무 줄기의 마디이며 전우와 구별하여 응축된 곳이다. 이때다 하는 중요한 곳 또는 중요한 때에 전력을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손자는 이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불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보통 때라면 도저히 들어 올릴 수 없는 물건을 들어 올렸다는 이야기를 간혹 듣는다. 무의식 중에 집중된 마음이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긴장은 힘의 원천이다. 단 너무 긴장하여 움츠리면 오히려 본래의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긴장하기만 하면 좋다는 뜻은 아니다. 역시 훈련이 필요하다. 집중력과 평소에 축적해온 힘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오늘날 나를 만든 건 손자병법. 빌 게이츠가 했던 말입니다.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그에게 이 책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손자가 살았던 2500년 전의 시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의 전쟁이라 함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일어난 사람들 간의 경쟁이었죠. 그 당시에 쓰인 책이 오늘날에도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때보다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기업과 기업, 자본가와 근로자, 개인과 개인, 우리는 평생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싸우는 기술을 배우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연유로 손자병법은 곁에 두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곁에 둘 문장은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걸 최선이라 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심리전과 바람의 경영자 손자를 읽고